용도 지역이요 폐지되거나 아니면 용도 지역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어디에? 토지 시장에. 그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용도지역제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건 뭔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공장용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토지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정해놨습니다. 주거지역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상업지역은 업무타운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등을 말하죠. 그런데 이번엔 이 용도 지역이요 폐지되거나 아니면 용도 지역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녹지 지역에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변경이라든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거 지역이 다른 용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가 역시 다른 용도의 토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건요, 88년 전인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융복합되는 현재와 같은 4차 산업 시대에는 이 용도 지역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2002년에 제정된 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벌써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법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할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데요. 법 개정으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모습 전체를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혁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요. 도시혁신에 대한 이번에 밑그림이 정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의 노후 지역에 대한 지도와 판이 완전히 싹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세권의 노후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했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좋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처음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우리나라 서울에 대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 감소라든가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방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도시계획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도봉구에 산다. 도봉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알고 있으면 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도시계획이 뭘까요? 그렇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올 3월 달에 그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도시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앞으로 20년 동안 크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날 첫 협의회에서요. 도시계획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과제를 발표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국토부와 지자체가 첫 도시정책협의회를 거쳤고 도시계획에 대한 체제 개편을 한다. 도시계획에 대한 체제 개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용도 지역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변화에는 큰 기회가 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보면요. 국토부는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죠. 국토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미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은 다 맞춰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법제화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복잡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 전면 개편되는 겁니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전면 개편되면 이 안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하고 어떤 지역은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고 용도 지역이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편되는지만 알아놓으면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국토부 관계자는요, 현재 도시계획 개편 방안은 기본안을 마련해 세부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했고 세부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계획구역 지정이라든가 용도 복합 비율, 적용 용적 등 밀도 등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지역, 공장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88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계획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미 이육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과 이미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맞춤형 용도지역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세권이 있는데 이 역세권 주변이 이종 주거 지역인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이종 주거 지역들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 지역들이 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쭉 늘어서 있는 이런 이종 주거 지역이라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상업화 시켜서 고밀도 개발을 시켜서 높은 건물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맞춤형 용도 지역제입니다. 그게. 자, 국토부는요. 이를 위해 용도 지역제의 규제를 벗어나. 그러니까 용도 지역제의 규제를 벗어났다는 거면 용도 지역 현재 4가지 용도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 규제를 전혀 무시하는 새로운 용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합 용도 계획 구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도시 혁신 계획 구역. 3일 고밀 주거 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종 주거지든 2종 주거지역이든 저층 전용 주거지역이든 간에 이 지역을 고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50층,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간혁신 3종 세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3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네. 지금 현재 만약에 4가지 용도가 있다면 복합용도 계획구역, 도시혁신 계획구역, 고밀주거지역 등 용도가 3가지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88년 전에 도입돼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이 용도 지역을 유연화시켜서요. 복합용도 계획구역 내 용도 비율 배치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게 표시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붉게 표시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이랬죠. 상업지역입니다. 그 노란색이 서울시 전체 면적이 거의 한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노란색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이렇게 파란색, 서남권 지역에 상당히 많죠. 그리고 성수동도 파란색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공장용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 같은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임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영장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88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용도지역을 정한 걸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제를 유연화시켜서 복합용도 계획구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7호선 사가정역이라든가 면목역 주변을 보면 이 주변은 다 2종 주거지역이죠. 상당히 넓은 빌라촌이고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복합용도 계획구역으로 바뀌면 이 지역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녹지와 업무타운이 함께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복합용도 계획구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50층, 70층짜리 건물과 녹지지역과 업무타운이 함께 융복합돼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용도지역, 즉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용도지역이 경제활동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용도계획구역으로 바꿀 예정이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용도지역제 유연화 추진 방안을 보면요. 제한된 땅을 효율, 계획적으로 사용하려고 도입된 제도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없애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아래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신종 3종 세트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복합용도 계획구역을 보면요. 이 구역이라든가 지구 단위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 기능을 융복합시키는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2종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2종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주거는 20%, 업무는 50%, 공공은 30%의 비율로 2종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이 복합용도 계획구역으로 바뀌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 기능을 융복합시켜서 예전 같으면 15층짜리 아파트밖에 못 짓는 천편일률적인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복합용도 계획구역인데요. 서울 시내에 아주 많은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지 돼요. 서울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은요, 보통 역세권 주변에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많은 규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개발 계획 등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저는 복합용도 계획구역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도시혁신계획구역은요, 민간 사업자가 도시 건축 규제 없이 개발계획 수립을 제한을 하면 도시개발 시행 자격을 부여해서 간소화해 통합 시비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자, 과거의 개발은 우리가 수동적 개발이었다면 이제 자발적 개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뉴타운이라든가 개발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주죠.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용산 같은 데라든가 1차, 2차, 3차 뉴타운 같은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 혁신계획구역은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이 특정 지역을 우리가 개발을 시킬게요라든가 아니면 이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갖고 와서 이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고밀도로 높게 주거시설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노후도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적률을 반영해서 현행 3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층 주거단지라든가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용적률 5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고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곳 중 하나가 1기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19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사기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런데 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지역을 고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지역이 2종인지 3종인지에 상관없이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재개발단지 중심이라고 하니까 역세권 주변의 2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저층 주거지역들 중에서 특히나 고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또 고밀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변화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큰 변화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올라타시는 분이 있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용도지역제 유연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에서 2040으로 2022년 3월 3일 날 바뀌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제19조에 의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은요 도시의 20년 이후의 모습을 내다보며 장기적인 미래상 및 발전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장기 계획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알면 우리가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법정계획이고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년 장기 미래 비전계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이 도시기본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만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습득만 해놔도 투자처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아시겠지만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을 필두로 하는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라인 안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셨죠. 가운데 용산이 있고요. 서대문과 마포, 신길, 노량진, 흑석,
그리고 옥수, 금호, 행당동 등이 있습니다. 성수동도 끼어 있고요. 그죠? 이게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앞으로 2040년 동안의 도시기본 계획이 또 새로 발표된 거죠. 3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행 일상권 조성 방향에 대해서 유연한 용도 지역 계획이 나오죠. 우리 지금 3월 달에 나오고 6월 달에 나온 거죠. 이 유연한 용도 지역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게 복합용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미 이 2040 기본 계획에서 복합용도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용도 지역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비욘드 조닝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욘드 조닝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형 신용도 지역 체제를 만들겠다. 앞서 얘기한 건 4가지 용도 지역 외에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용도 지역 체제를 구상해서 정부 학계 전문가가 공론화를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면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를 추진해서 비욘드 조닝을 실현하고 서울 전역으로 신용도 지역 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있는데 이거 한 번에 이걸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용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서울 지역 전체에서 한 군데씩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녹지 지역인데 이게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공장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 체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용도 지역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진행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욘드 조닝은요. 현재 용도 지역으로 제한되는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제를 넘어서 한 구역 안에서 주거, 업무, 상업, 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4가지 용도에 대해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규제가 다 있잖아요. 몇 종은 몇 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걸 없애버리고 한 구역 안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융복합으로 주거, 업무, 상업, 녹지 등 기능을 배치하겠다. 신용도 체제로의 개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어디에? 토지 시장에. 그죠? 이게 2040 도시기본 계획에 나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3월 달에. 자, 용도지역제. 그래서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경직된 용도지역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200년 전에 1800년대에는 주거, 공업,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문화라든가 여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녹지 지역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러요? 200년이 흐릅니다. 200년입니다.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흘러서 현재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녹지가 추가됐죠. 그죠? 근데 앞으로 20년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지역에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 안에 녹지도 있고 업무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공공도 있고 관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주거도 있는 복합 용도 지역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도시계획도요. 저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슬세권이 뭐냐면 슬리퍼를 신고 모든 거를 해결하는 곳이 슬세권입니다. 자,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요. 업무도 보고 문화 여가도 즐기고요.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걸 모든 걸 그러니까 슬세권 형식의 도시형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한번 넘어갈게요. 35층 기준 높이를 삭제를 통한 다양한 경관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40년까지 높이 기준이 없어질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2030에서 2040으로 넘어가면서 15층, 20층 단편 일률적으로 아파트를
아파트를 짓는 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적률은 똑같지만 어떤 거는 5층짜리, 어떤 거는 30층짜리, 어떤 거는 10층짜리, 어떤 거는 50층짜리 이렇게 유연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도지역이 폐지되면 높이 규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용도지역이 새로운 3종 세트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높이 규제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규제 35층 이런 걸로 사실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이미 법 개정을 지금 시작을 했고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3종 용도 지역이 발표가 되고 그 용도 지역은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하겠죠. 사업성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카이라인 관리 방향을 보면요. 동일 밀도하에서 유연한 스카이라인 및 경관을 창출하겠다.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약간 닭장형. 한편 일률적인 키 맞춤형 아파트입니다. 키를 쫙 맞춰놨죠. 이렇게. 근데 외국의 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죠. 그죠?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을 5동을 짓는 겁니다. 5동을 지을 땅에 50층짜리 건물을 1동을 지으면 그죠? 어차피 용적률 건폐율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녹지들도 많이 생기고 통경출도 많이 생기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용적률에서 슬럼한 건축 배치로 인해서 통경출 및 개방감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용도 지역을 바꿔야지 됩니다. 예,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용도 지역이 여러분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재개발 얘기할 때 노후도에 대한 기준 여러분 바꾸셔야지 되고 노후도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1종 주거 지역인데 2종인데 뭐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역세권인데 1종이라면 그 지역은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복합용도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세권의 1종이면 좀 저렴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과연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그리고 마음이 변해야지 되고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앞으로 20년 동안은요.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 부동산에 대한 법 체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 용도 지역 체계라든가 높이 규제라든가 이런 거 밀도 규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20년간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부의 창출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반자가 돼서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뒤쳐서서 여러분들이 바라만 보실지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